처서가 지났는데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서 36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좀 꺾이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더울까?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켜야 하는데 전기요금은 얼마나 더 나올까? 오늘은 이 폭염이 왜 계속되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서라는 절기부터 보겠습니다. 처서는 전통적으로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서가 지났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는 과거 평균적인 계절 변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날씨는 그의 기압 배치와 습도, 바람, 해수면 온도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8월 하순까지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서가 지났는데도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염이 힘든 이유는 낮 기온만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에 더위에 지친 몸이 밤에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피로가 계속 쌓입니다. 잠을 깊게 못 자고 다음 날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위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길어질수록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이 커집니다. 에어컨을 낮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사용해야 하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걱정돼 에어컨을 무조건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폭염이 심한 날에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강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면 실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에어컨 필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냉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찬 공기를 실내에 골고루 퍼뜨리면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하지 않는 공간까지 무리하게 냉방하지 않는 것도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통풍을 막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폭염 속에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이 심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위 속에서 장시간 일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심하게 피곤하거나 근육에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계속 활동하지 말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상태가 심하다면 빠르게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층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갈증을 느끼는 정도도 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 있다면 폭염이 심한 날에는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실내 온도는 괜찮은지, 물을 잘 드시는지, 몸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은 가정의 전기요금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같은 곳은 영업시간 동안 계속 냉방을 해야 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면 운영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날씨가 너무 더우면 낮 시간 외출하는 사람이 줄어 일부 상권에서는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폭염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과 소비, 생활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 배달 종사자, 택배 종사자, 농업 종사자 등은 직접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물과 휴식, 작업 시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염이 심한 시간에는 작업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 시간을 더 자주 갖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더위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잠깐 기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다시 오르면 체감 온도는 오히려 더 높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한 번으로 폭염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폭염은 언제 끝날까요? 8월 하순이 되면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날씨 상황에 따라 무더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도 기온이 높고 습도까지 높다면 낮 최고 기온이 조금 내려가도 사람들이 느끼는 더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서가 지났으니 이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폭염특보와 일별 기상예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폭염 문제는 날씨 하나의 문제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 가정은 냉방비가 늘고 자영업자는 운영비가 커지고 야외 근로자는 건강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력 사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같은 전력 사용이 많은 산업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과 산업에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폭염은 이제 오늘 몇 도인가 하나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대야, 전기요금, 건강, 자영업 비용, 야외 근로자 안전, 전력 공급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냉방비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더위를 참지는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AI 기술뿐 아니라 AI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기후, 에너지, 생활경제, 건강과 관련된 이슈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